여러분, 혹시 이런 후회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아,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놨더니 그게 약점이 되어 돌아왔어. 친하다고 생각해서 모든 걸 말했는데 결국 나만 가벼운 사람이 되었구나. 우리는 살면서 솔직함이 미덕이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그 솔직함 때문에 상처를 받고 내 진심이 왜곡되어 돌아오는 뼈아픈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마음을 열수록 내 속을 다 보여줄수록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귀한 대접을 받고 싶은 건 모든 사람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토록 원하는 귀한 대접이 아이러니하게도 내 속을 다 보여주지 않는 침묵과 신중함에서 비롯된다면 어떨까요? 조선 최고의 실학자이자 18년간의 처절한 유배 생활 속에서도 수백 권의 책을 쓴 다산정약용. 그는 누구보다 인간 본성과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본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절대 속내를 드러내지 마라. 그래야 귀한 사람이 된다. 오늘은 왜 다산정약용 선생이 이토록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되라고 강조했는지, 왜 말을 아낄수록 오히려 귀한 대접이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지, 그 깊고 현실적인 지혜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그토록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어쩌면 지극히 인간적인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나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 내가 이만큼 잃었다라고 외치고 싶은 마음. 혹은 당신과 나는 같은 편이라는 유대감을 확인받고 싶어서 나만 아는 비밀을 공유하며 관계를 돈독히 하려 합니다. 때로는 그저 가슴이 답답해서 내 속의 응어리를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일 것 같아 말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소통을 통해 연결되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조선 최고의 실학자 다산정약용 선생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이것이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 될 수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왜일까요? 다산은 그 누구보다도 말의 무게가 목숨의 무게가 될 수 있음을 처절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을 치열한 당쟁과 모함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정조의 총애를 받을 때 그의 말 한마디는 개혁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조가 승하하자 그가 과거에 뱉었던 말들과 그가 가까이 했던 사람들은 모두 죄가 되어 그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하를 얻기도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은 물론 한 가문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것을 그는 18년간의 강진 유배 생활 내내 뼈저리게 목격하고 또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머나먼 유배지에서 피눈물로 써내려가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에는 단순한 지식이 아닌 생존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절절하게 말합니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가 따르고 그 실수로 인해 원망을 사게 된다.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다.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 문이라는 것은 안과 밖을 연결합니다. 내가 문을 열어 말을 밖으로 내보내는 순간 그 말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그 열린 문으로 온갖 재앙이 스며들어온다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어떤 모임에서든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의 중심에 서고 싶어 하는 사람. 자신의 계획이 얼마나 멋진지, 자신의 걱정이 얼마나 큰지, 심지어 어제 들은 남의 비밀까지 서슴없이 시시콜콜 늘어놓습니다. 그들은 아마 솔직하다, 정보가 빠르다는 말을 듣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고개를 끄덕여주고 반응해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의 입이 열릴수록 사람들은 속으로 거리를 둡니다. 아, 저 사람은 원래 입이 가볍지. 저 사람에겐 절대 깊은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어.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절반은 걸러들어야 해. 이렇게 가벼운 사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순간 그 사람의 말은 공기 중에 흩어지는 소음이 될 뿐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마저 그 깃털처럼 가벼운 말과 함께 추락하고 맙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용할지언정 존중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와 정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주로 듣는 쪽에 섭니다.
자신의 생각을 함부로 재단하여 말하지 않고 남의 말에 쉽게 맞장구 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궁금해합니다. 그 알 수 없음이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신비감과 무게감으로 감쌉니다. 그러다 모두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혹은 중요한 조언이 필요할 때, 사람들은 비로소 그 조용한 사람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가 오랜 침묵 끝에 신중하게 고른 단어들로 어렵게 꺼낸 한마디 한마디를 사람들은 보석처럼 귀하게 여깁니다. 그 한마디가 상황을 정리하고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은 지금 금처럼 귀하게 쓰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길가에 흔하게 굴러다니는 돌처럼 쓰이고 있습니까? 금은 왜 귀할까요? 희소하기 때문입니다. 땅속 깊은 곳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끼고 아껴서 깊은 생각 속에서 정제되어 나온 말이라야 금과 같은 가치를 지닙니다. 다사는 명확히 말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내가 뱉는 말이 곧 나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며 내가 받을 대접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다사는 그 뼈아픈 삶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아니, 그럼 속마음도 말 못하고 음흉하게 입 닫고 살라는 겁니까? 그렇게 계산적으로 살면 너무 피곤하고 인간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 아닌가요?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만약 다산이 말한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단지 음흉하고 이기적인 사람을 뜻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의 지혜를 따를 이유가 없겠지요. 하지만 다산이 말한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스스로를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식이나 기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중함이자 자기 절제의 미덕입니다. 얕은 시냇물은 그 속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작은 바람에도 금세 출렁이며 소음을 냅니다. 그러나 깊은 강물은 다릅니다. 그 속을 알 수 없고 웬만한 바람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길을 따라 흘러갈 뿐입니다. 다산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얕은 시냇물이 아니라 깊은 강물이 되어라. 즉, 내 감정과 계획, 약점을 함부로 드러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타인을 속이기 위한 술수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단단한 울타리입니다. 세상에는 내가 무심코 뱉은 한마디를 칼로 만들어 되돌려 찌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흘린 눈물을 약점으로 삼아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심은 늘 고귀하지만 모든 이에게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사는 이 냉혹한 현실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깊게 감추되 말은 신중히 하라. 그리하면 남이 너를 함부로 하지 못하리라. 속을 알 수 없다는 평가는 단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 속에는 저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저 사람은 중심이 있다는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속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사는 인간의 언어와 감정이 얼마나 쉽게 휘둘릴 수 있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말은 한순간의 충동으로 나가지만 그 여파는 오래 남습니다. 감정이 들끓을 때는 누구나 솔직해지고 싶지만 그 솔직함이 항상 진실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신중한 침묵이 더 깊은 신뢰를 낳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흔들어도 그는 쉽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의 침묵에는 분명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계를 품게 만들고 동시에 존경을 불러옵니다. 말을 아낀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줄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가볍게 내던지지 않겠다는 결심이며 타인의 시선보다 자신의 중심을 우선시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중심이 바로 품격의 시작입니다. 다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마음에 휘둘리고 있는가? 속을 알 수 없는 사람. 그 말 속에는 냉정한 계산이 아니라 깊은 자기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화려한 언변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제된 말, 절제된 표정, 절제된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그 절제가 쌓일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귀한 사람이 됩니다. 다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세상은 떠드는 자를 기억하지 않는다. 침묵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는 자를 존중한다. 결국 속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타인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깊이 아끼는 일입니다. 그 침묵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스스로의 품격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신중함이 곧 여러분의 품격이 됩니다. 그리고 그 품격은 어떤 화려한 말보다 더 깊고 더 오래 사람의 마음에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속을 알 수 없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다산의 가르침 속에서 귀한 대접을 부르는 3가지 실천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나의 자랑거리에 대해 침묵하라.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에게 당신 참 대단하군요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우리는 무심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년에, 우리 자식이 이번에. 그 말 속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스며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왜일까요? 첫째, 자랑은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의 자랑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참 잘난 척하네. 그 말 한마디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칭찬받고 싶었던 말이 오히려 벽이 되고 그 벽은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미묘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이 곧 자신의 결핍으로 느껴질 때 그 감정은 질투로 변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성취를 말하지 않아도 그 성취는 태도와 품격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랑은 나의 품격을 떨어뜨립니다. 진짜 귀한 것은 남의 입을 통해 알려지는 법입니다. 내 입으로 내 공을 늘어놓는 순간 나는 인정받고 싶어 안달난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은 결코 귀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여유당전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공은 드러내지 말고 덕은 자랑하지 말라. 남이 알아주는 것은 복이요. 내가 말하는 것은 허세다. 자신의 덕과 공을 스스로 말하는 순간 그 말은 공적을 깎고 인격을 가볍게 만듭니다.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느끼는 사람이 진정한 어른입니다. 그의 침묵은 가식이 아니라 자신감이며 그 자신감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겸손하게 침묵할 때 사람들은 오히려 여러분을 더 대단하게 봅니다. 저분은 저런 일을 하셨다는데도 한마디 자랑이 없네. 그 한마디가 바로 품격의 증거입니다. 귀한 사람은 말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이미 증명입니다. 자랑을 삼가는 사람은 마음이 단단합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이뤘는지 알고 있지만 그것이 자신을 평가하는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합니다. 그 조용함 속에는 자존감이 있고 그 자존감이 사람들을 이끕니다. 다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덕을 자랑하면 그 덕이 사라지고 공을 내세우면 그 공이 흩어진다. 결국 자랑은 내면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진짜 강한 사람은 그 빈자리를 말로 채우지 않습니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결과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자랑이란 순간의 쾌감이지만 겸손은 오래 남는 향기입니다. 자랑은 사람들의 마음을 떠나게 하고 겸손은 사람들의 존경을 불러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레 존중받는 사람, 그가 바로 다산이 말한 귀한 사람입니다. 오늘 혹시 누군가에게 나의 이야기를 늘어놓고 싶다면 잠시 멈춰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진정한 교류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의 허영을 드러내는 말인가? 그 짧은 멈춤이 바로 품격의 시작입니다. 말을 줄일 때 마음은 깊어지고 겸손해질 때 사람은 빛납니다. 그 침묵 속에서 여러분의 존재는 한층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이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힘이 될 것입니다. 둘째,
타인의 결점에 대해 침묵하라. 인간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남의 흉을 보는 일입니다. 다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남의 단점을 말하는 것으로 자신의 장점을 삼으려 하지 말라. 이 말에는 인간관계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남을 비난하는 사람은 잠시 우월감을 느낄 수 있지만 결국 그 말로 인해 자신의 인격을 잃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없는 자리에서 누군가 내 흉을 보고 있다면 그 말이 어떻게 들릴까요? 불쾌하고 억울하고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의 결점을 이야기하는 순간 나는 그 사람에게 똑같은 상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공기 중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의 마음에 남아 또 다른 말로 이어집니다. 결국 말은 돌고 돌아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다사는 이것을 언어의 부메랑이라 표현했습니다. 입에서 나간 말은 반드시 그 주인에게 돌아온다. 입이 가벼운 사람은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옮기는 사람에게 누가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진심을 맡기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함께 있을 때는 웃으며 이야기하지만 돌아서면 남의 흉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은 달콤하지만 어느새 신뢰를 갉아먹습니다. 그와 가까이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그 칼날이 나를 향할 것임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다사는 이런 사람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말보다 침묵을 존중했습니다.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말은 스스로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 이 말은 단순한 윤리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는 신중한 침묵이 인간의 품격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알았습니다. 세상에는 타인의 단점을 들춰내며 자신의 우월감을 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안의 표현일 뿐입니다. 남을 낮추지 않고도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깊은 고민을 털어놓을 때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에게 가겠습니까? 아니면 입이 무겁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하는 사람에게 가겠습니까? 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누구나 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입이 무거운 사람은 마음이 깊기 때문입니다. 그는 상대의 말을 흘리지 않고 그 속에 담긴 감정까지 이해하려 합니다. 그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편안함을 느끼고 신뢰를 쌓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말 하나, 사소한 침묵 하나가 쌓여 그 사람의 품격이 됩니다. 남의 결점을 말하지 않는 사람, 그는 언제나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시간이 지나며 존중으로 바뀝니다. 다사는 이 점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평하는 말은 혀끝에서 시작되지만 그 책임은 마음의 깊은 곳까지 이른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인생을 무너뜨리는지를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아끼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지키는 지혜였습니다. 타인의 결점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당장은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결국 모든 사람의 신뢰를 부르는 길입니다. 그 신뢰가 쌓이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믿을 수 있다. 그 믿음이 바로 품격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품격이 여러분을 세상에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오늘부터 누군가의 단점이 입 밖으로 나오려 할 때 살짝 멈춰 보십시오. 그 한 번의 침묵이 여러분을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셋째, 나의 분노와 슬픔에 대해 침묵하라.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화가 나면 터뜨리고 싶고 서러우면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사는 감정을 다스리는 수신을 인간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화가 치밀 때 그것을 꾹 참으면 재앙을 면할 수 있다. 분노는 언제나 판단을 흐립니다. 순간의 분노에 휘둘려 내뱉은 말은 열의 아홉 후회를 남깁니다. 그 말은 관계를 무너뜨리고
나를 미숙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감정이 폭발한 그 순간 나는 내 감정의 주인이 아니라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그 한순간의 언어가 내가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그 후회는 오래 남습니다. 다사는 화를 다스리는 사람을 스스로를 이기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는 분노를 억누르는 것을 약함이 아니라 강함으로 보았습니다. 화를 참는 자가 가장 강한 자다. 그 한 문장에 다산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 그가 바로 진정한 승자입니다. 또한 다산은 슬픔과 약함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했습니다. 나의 슬픔과 약점을 아무에게나 털어놓는 것은 나를 공격해 주시오 하고 약점을 내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에게 감정을 쏟아내는 것은 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약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슬픔은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다뤄야 할 감정입니다. 그것을 함부로 드러내면 사람들은 그 슬픔을 이용합니다. 나의 고백은 때로 누군가의 흉기로 바뀝니다. 세상은 늘 따뜻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지혜는 누구에게, 언제, 어디까지 말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한 박자 멈추는 사람, 그는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한 박자의 여유는 냉정함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다사는 이런 사람을 속이 깊은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평정이 있습니다. 그 평정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줍니다. 사람들은 감정을 쏟아내는 사람에게서 일시적인 공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에게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 안정감이 바로 신뢰의 시작입니다.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무겁고 그의 침묵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앞에서 자연스레 태도를 낮춥니다. 저 사람은 속이 깊다. 이 한마디가 바로 존중의 언어입니다. 결국 다산이 말한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란 차갑거나 냉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화를 통제하고 슬픔을 품으며 말의 시기를 아는 사람. 그는 외적으로는 조용하지만 내적으로는 강합니다. 깊은 강물은 거센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무게가 있고 그 무게가 품격을 만듭니다. 다사는 그런 사람을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격정 속에서도 침묵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 분노 속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는 사람을 존중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의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절제의 표현이며 그 절제는 곧 인격의 높이를 결정합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의 말은 언제나 무게가 있고 그 존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화를 다스리고 슬픔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침묵 속에는 품격이 자라고 그 품격은 세상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힘이 됩니다. 그가 바로 다산이 말한 귀한 대접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단순히 말하지 말라는 금욕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의 무서움을 깨닫고 그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라는 강력한 조언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또 그 말로 인해 스스로 후회하며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말 때문에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말 때문에 신뢰를 잃습니다. 결국 말이란 제대로 다스리지 않으면 나를 무너뜨리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됩니다. 다사는 이런 세상을 누구보다 먼저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되어라. 그 사람에게 세상은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이 구절은 냉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말이 적은 사람은 결코 비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신중한 사람이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불안해서, 외로워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 모든 감정이 말로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말은 한순간 공기를 흔들고 사라집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에너지를 낭비하고 후회와 상처만 남깁니다.
이제는 그 흩어지는 말들을 거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내면의 고요함을 채워야 합니다. 고요함 속에서 생겨나는 힘, 그것이 바로 품격입니다. 말을 줄이는 순간 생각이 깊어지고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그 단단함이 결국 여러분을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절대 속내를 드러내지 마라. 귀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은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소중한 속내를 아무에게나 내어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가벼운 위로와 빠른 공감 속에서 자신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깊은 강물은 그 속을 함부로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그 물의 흐름은 조용하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힘이 있습니다. 다사는 바로 그 강물 같은 사람을 말했습니다. 겉으로 요란하지 않아도 속으로 단단히 자신을 세운 사람. 세상은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고 결국 존중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침묵은 비어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채워져 있음의 증거입니다. 속이 깊은 사람은 덜 말하고 더 생각합니다. 말이 적을수록 그 사람의 존재는 선명해집니다. 그 침묵 속에는 단단한 중심이 있고 그 중심이 바로 귀함의 근원입니다. 다산의 철학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세상은 화려하게 말하는 사람보다 묵묵히 신중하게 걷는 사람을 오래 기억합니다. 신중함은 두려움이 아니라 품격이고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힘입니다. 여러분의 신중함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의 무게는 말이 아니라 태도로 증명됩니다. 오늘부터 말 대신 마음을 다스리고 침묵 속에서 자신을 세워보십시오. 말을 아낄수록 여러분의 존재는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다산이 그토록 강조한 스스로 바로 서는 삶. 그 삶을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한 삶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은빛여행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나를 만나는 시간. 은빛여행이었습니다.